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조선일보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AI 열풍의 카리브해 소국 돈벼락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옆에 지도도 하나 보이는데요. 섬나라 앵길라가 빨간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AI 열풍과 앵길라,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앵길라가 AI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국가 도메인 덕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사이트 뒤에 momo.kr 이런 식으로 KR이 붙죠. 놀랍게도 앵길라의 국가 도메인은 AI라서 momo.ai라는 인터넷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이 도메인을 할당받아서 사용해 왔는데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이 앞다퉈서 AI 도메인을 확보했고 국내에서도 네이버, 클로바나 카카오 등이 .ai라는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길라 도메인 관리자 측에 따르면 .ai의 도메인 수익이 한 달에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40억 원 수준이라고 밝혔고요. 또 계속해서 수요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1년 후에는 그 2배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구 16,000명의 전남 완도와 비슷한 크기의 섬나라 앵길라. 미래를 예측한 건 아니겠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뜻밖의 행운을 잡게 됐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가 쇼츠나 릴스 같은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을 보다 보니 시간이 훌쩍 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더 디지털 기기와 멀어지기 힘든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른바 디지털 디톡스를 할 수 있는 카페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금고 안에 스마트폰이 들어있고 안내문에는 핸드폰 제출 시 중간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보세요 라고 쓰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카페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맡겨둬야 하고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이용도 금지됩니다. 나의 스마트폰과 멀어질 수 있는 건 물론 다른 사람의 타자 소리도 없기 때문에 독서나 작업 등에 온전히 집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단식을 시도하는 20, 30대가 늘면서 이러한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반납을 하고 보니 너무나 허전해서 저 스마트폰 잠시만 사용하면 안 될까요? 하며 실랑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런 카페를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영상 시청을 줄이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화면을 흑백 모드로 전환하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본다는 한 직장인은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바꾸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영상을 보는 재미가 뚝 떨어졌다면서 시청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붙잡고 몇 시간이고 영상을 보게 된다 하는 분들은 이러한 방법들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김천의료원에서 15년 만에 새 생명이 태어났다. 지난 20일 오후 2시 반 경북 김천의료원에서 몸무게 3.1kg의 건강한 남자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지난 2008년 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중단한 후 15년 만에 울린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2008년 이후 김천에는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이 민간 병원 한 곳뿐이었고 결국 산모들은 대구나 구미로 나가서 원정 출산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북도는 분만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김천의료원에 재정을 투입해서 산부인과를 재정비했습니다. 시설 리모델링과 의료 장비 구입에 7억 6천만 원을 투입했고 의료진도 충원하면서 올해 1월부터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관계자들은 운영 재개 2개월 만에 첫 분만이 이뤄져서 기쁘다면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또 올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24시간 야간 휴일 소아응급실 운영을 위해서 예산 15억 원을 배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에 돌봄센터를 짓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36년 동안 재선충에 소나무 1,500만 그루 베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재선충병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던 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하면서 양분을 차단하고 결국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병인데요. 치료약도 없고 감염될 경우 100% 고사하는 병입니다. 1988년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재선충 병이 확산하고 있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2년 사이 피해 나무가 3배나 늘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소나무 78%가 고사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커진 이유로는 기후변화, 또 방제 예산 축소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한반도가 따뜻해지면서 솔수염 하늘소의 출현이 빨라지고 성장하기도 좋은 환경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또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소나무 림은 환경이나 문화, 휴양 등의 연간 7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평가를 받는 만큼 잘 지켜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에 산림청 관계자는 과학적 예찰을 도입하고 신속한 방제 체계를 갖추어서 확산세를 막겠다면서도 집단 발생지는 소나무가 아닌 대체 수종으로 전환하고 재선충 병에 강한 소나무 수종을 개발하는 연구도 병행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